is the world ruled and led to war? Diplomats lie to journalists and believe these lies when they see them in print. 세상이 어떻게 지배되고 전쟁에 이를까? 외교관들이 언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신문에 난 거짓말을 보고 믿으면서 그렇게 된다. 칼 크라우스 얘기네요. How is the world ruled? 세상이 어떻게 지배되고 전쟁으로 이끌려 가는가 이런 얘기죠. Diplomats 외교관들이 lies 거짓말을 하죠. 근데 to journalist 부사 전명구로서 언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and believe these lies 이 거짓말들을 믿으며 그런데 어떨 때냐면 부사절이 딸려와 있죠. And they see them in print. 이 diplomats 외교관들이 them these lies 거짓말들이 프린트 되어 있는 걸 보고는 믿으면 전쟁에 이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묘한 자가당착인데요. 외교관이 신문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그 거짓말이 신문에 실리면 그걸 보고는 또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외교관이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쟁으로 이끌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 형용사가 ruled and led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으로 이끌리는 거. 그 앞은 조금 별도로 세상이 지배되고 세상이 the world is led to war 전쟁으로 이끌려 나가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핵심은 이쪽보다는 뒤에 있는 거죠. 외교관이 기자들 언론인들에게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신문에 실리면 이거를 진짜라고 또 믿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이르게 되면 그러면 전쟁에 이르른다 이런 얘기인 거죠. How is the world ruled and led to war? Diplomats lie to journalists and believes these lies when they see them in print. Henry Kissinger may be a great writer, but anyone who finishes his book is definitely a great reader. 헨리 키신저가 대단한 작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을 다 읽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엄청 위대한 독자이다. 주인공 헨리 키신저 maybe 일지 모르겠다. 이러한 조동사는 주어의 상태에 약간 기능을 더하죠. 뭐일지도 모른다, 모르겠다 이런 추측이요. 추측성. 그다음에 보어는 a great writer. 위대한 작가일지는 모르겠다만 anyone 어떤 사람이 형용사 전려 who finishes his book 헨리 키신저의 책을 다 읽어낸 사람이라면 is definitely a great reader 엄청 대단한 독자인 것은 분명하다 틀림없다 이런 얘기죠. 확실히 그렇다 definitely. 그래서 쓴 사람보다 사실은 이제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 어쨌든 그 사람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책을 읽어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게 이제 sarcasm 그런 거죠. 뭔가 조롱, 냉소주의 이런 면에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역대 그 대통령들의 그 저작물을 읽어낸다면 그 역시 대단한 독자라고 확실히 해줄 만하죠. 그래서 대단했던 대통령들의 대단했던
책들을 읽어낸 대단한 독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십니다. Henry Kissinger may be a great writer, but anyone who finishes his book is definitely a great reader. Hope is the poor man's bread. 희망은 굶주린 자에게는 빵 같은 것이다. 여기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희망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조차 없다면 정말 현실이 어렵겠죠. 그래서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Hope is the poor man's bread.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과 같은 것이다. 희망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 아니면 희망이라도 던져주어야 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단정 같은 거, 정의를 내릴 때 비동사를 쓰이는 것도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뭔가 주인공이 활동, 동작을 하는 거 아니면 비동사로 일단 다 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영어에서 어쩌면 단일 단어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단어가 저는 이 비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의 모든 동사에서 절반 이상을 감당하는 것이 비동사고 나머지 비동사 성격 조금 있는 거 외에 일반 동사들 다 해서 모두 비동사와 1대1 정도 맞짱 뜰 만큼의 대단한 동사가 비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Hope is the poor man's bread.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네요. Humor is the truth. Wit is an exaggeration of the truth. 유머는 진리이다. 위트는 진리의 과장이다. 다 is 동사 계속 비동사 나와 있는데 humor is the truth. 유머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거고요. truth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죠. true라는 건 사실의 그런 형용사의 명사형은 truth. 그랬을 때 명사를 우리말로 옮겨서 사실로 볼 거냐 아니면 보통 얘기하듯이 진리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이 관건인데 어쨌든 휴머는 분위기로 봐서는 진리로 보고요. Humor is the truth. 유머는 진리다. 어쨌든 주장이니까 주장으로 그냥 보면 되겠죠. 그런데 wit is an exaggeration. 과장인데 뭐에 the truth. 진리의 약간의 과장이다. 나쁘게 해석하지 않고 좋게 보자면 유머는 뭔가 단순한 사실에 대한 조금 재치 어린 표현이라면 위트는 그거를 조금 과장되게 그러한 뭔가 진실을 과장되게 뛰어넘어 표현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유머는 진리다.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그런 것인데 위트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약간의 과장이다. 우리말로 참 어렵죠. 유머를 농담으로 표현해야 될지. 유머는 조금 진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위트는 조금 번뜩임이 더 유머보다는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칭되는 유머가 진리라면 위트는 진리를 조금 더 과장한 거다. 그렇게 보아서 위트를 유머보다 조금 높은 한 단계 높은 걸로 굳이 과장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좀 이렇게 붐업된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Humor is the truth and wit is an exaggeration of the truth. Hope is the only universal liar who never loses his reputation for veracity. 희망은 진실성에서 평판을 줄기차게 유지하는 우주에서 유일한 거짓말장이이다.
좀 전처럼 그쵸? 희망은 가난한 자의 빵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희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의 메시지로도 보이네요. 희망이란 건 is the only universal liar. 아주 유일하게 우주적인 거짓말장이다. 근데 뭔가 형용사 어구가 붙어 있죠. Who never loses his reputation for veracity. 이 veracity는 진실성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평판을 절대 잃지 않는 그런 유일한 우주적 거짓말장이다. 우리말은 수식하는 말들이 다 이렇게 앞으로 오죠. 그래서 어쩌고는 이렇게 되는 반면에 영어는 그런 게 다 뒤로 붙죠. 단일 단어 이렇게 universal liar 아니면 only universal liar 이렇게 한 단어짜리 수식어들 외에 두 단어를 넘어가는 구나 절은 다 뒤로 붙죠. 영어는. 근데 한국말은 그래도 다 그걸 그 수식 받는 단어의 앞에다 놔야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Hope is the only universal liar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뒤에 왔지만 우리말 해석에서는 희망이란 진실성에서 자신의 평판을 결코 잃지 않는 유일하게 우주에서 유일한 뭐 이렇게 봐도 되죠. 거짓말 장이다. 보시면 영어와 한글의 어순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의는 하실 수 있죠. 희망은 사실 진실성에선 전혀 보장도 확률도 신뢰도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자신의 평판을 희망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죠. 이 희망의 가장 거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줄기차게 희망을 제공하죠. 근데 그 희망의 실체, 진실성 면에서는 또 역시 평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죠. 천국에 대한 희망을 종교적으로는 소망이라고 하죠. 진실성 면에서는 검증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되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를 증명한 사람도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자신의 평판은 절대로 잃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봐도 될까요? Religion is the only universal liar who never loses his reputation for veracity. 종교는 진실성 면에서 자신의 평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우주적으로 유일한 거짓말장이다. 과장을 제가 했네요. Hope is the only universal liar who never loses his reputation for veracity. Hofstadter's law, it always takes longer than you expect. Even when you take Hofstadter's law into account. Hofstadter의 법칙을 고려해 넣더라도 모든 일이 기대한 것보다는 항상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괴상한 이름 딱 붙여서 그런 법칙 이렇게 하는 경우에 좀 재치 있는 표현에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고서 그런 법칙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it always takes longer than you expect. 일반 주어로서의 it 그렇게 보시죠. 어떠한 것이 항상 더 걸린다. takes longer. 더 걸린다. than you expect.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이러한 then은 접속사가 되는 거죠. 여기 then 다음에 한 단어짜리가 오면 예를 들어서 than your expectation 이렇게 한 단어라고 하면 then은 전치사가 되지만 다음에 주어 동사가 다 있는 하나의 절이 오게 되면 이때는 then이 종속 접속사가 되는 거죠. 어쨌든 부사절이죠. your expectation 이렇게 단일 단어로 오게 되면 부사 구가 되고요.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의 경계라는 게
다만 뒤에 절이 오느냐 단어가 오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렇게 영어의 중간지대에 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여기 하나에 뭔가 부사적 조건절이 하나 있죠. Even when you take Hofstadter's law into account. 보통 이제 우리가 수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take something into account. 뭔가를 into account, 계산에 뭔가를 넣더라도 이런 수거가 있는 거죠. 뭐뭘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보통 대부분 take into account는 뭐뭐를 고려에 넣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런데 넣는 거는 take일 테고 계산에다가 이럴 때는 into account. 그래서 into account는 부사적 전명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에다가 그 다음에 take의 의미상의 목적어 Hofstadter's law 그런 법칙을 심지어 넣는다 하더라도 넣을 때라도 그래도 어쨌든 모든 것이 항상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줄이 제일 오래 걸릴까요? 그건 자신이 서 있는 줄이죠. 공항에서 입국 심사대에서든 출국 심사대에서든 보안 검색대에서든 자기 줄이 제일 느리죠. 제일 안 빠지죠. 슈퍼마켓에서 자기가 선 줄이 제일 느리죠. 이게 세상사입니다. 그거를 Hofstadter's law라고 봐도 되겠죠. 기대한 것보다는 하여튼 더 오래 걸린다. 근데 이 Hofstadter's law에 더 한 줄 더 뜨는 게 기대한 것보다 뭐든지 더 오래 걸리는데 자기 줄이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그럴 수 있다는 거. 예상보다 늘 더 걸린다는 법칙을 넣더라도 더 걸린다. 좀 약간 역시 위트 있는 표현인 거죠. 읽고 넘어갑니다. Hofstadter's law. It always takes longer than you expect, even when you take Hofstadter's law into account. Honesty may be the best policy,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pparently, by elimination, dishonesty is the second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일지는 모르지만 대안으로서 부정직이 분명히 차선의 정책임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조지 칼린 얘기죠. 그 유머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저도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종종 보는데요. honesty가 비록 정직이 maybe the best policy, 최상의 정책, 방책일지는 모르겠지만 but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얘기죠. 뭐가? to remember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apparently 분명히 by elimination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대 이런 경우에 예선을 하죠. 예선을 할 때 퀄리피케이션을 먼저 하죠. 그래가지고 본선으로 넘어갈 사람들을 그런 본선 진출 자격을 먼저 거르고 나서요. 그 다음에 토너먼트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계속 한 사람 짚고 올라가고 한 사람 꺾고 올라가고 이러는 게 엘리미네이션. 원래 엘리미네이트라는 게 제거하다 이런 동사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솎아내기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은 대안으로서라고 했는데 뭔가 토너먼트에 의해서 아니면 진출전 이런 걸로 해서 제거에 의해서 제거전으로 그러니까 대안으로 봤을 때 역시 뭐 대안으로 나쁜 해석은 아니네요. 그래서
뭔가 속아낸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대안으로서 dishonesty는 뭔가 이렇게 대진표로 놓고 봤을 때 최상 위에 올라간 방책이 honest라면 그 다음 아래의 결승 진출을 노리는 자가 차선책이 dishonesty is the best policy다. 부정직이 차선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역시 의미는 있기는 있죠. 정직한 거 좋지만 그거 안 되는 상황이면 부정직이 차선책이다. 그 본선 진출에 그러니까 우승 바로 아래에 있는 차선책이 최선책의 아래에 있는 차선책이 dishonest다. 그런 거죠. 그래서 honesty may be the best policy,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pparently by elimination, dishonesty is the second best policy. 비원어민으로서 이 정도 작문하기가 사실 조금 쉽지는 않죠. 근데다가 이렇게 apparently 톡 던지는 거, 그다음에 절대로 비원어민이 생각해낼 수 없는 by elimination 이런 부분 같은 거 다 부사어, 부사적 전명구 by elimination 뭔가 차선책으로서 대안으로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고 남은 제거했을 때 제거책에 살아남은 방책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Dishonesty is the second best policy. 이런 것도 쉽진 않죠. 차선책을 어떻게 할 거냐. second best, 둘째로 최선인 그런 거 표현 상당히 좋네요. 사실 또 이렇게 복잡해, 언뜻 봐서도 복잡한 예문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초두에, 서두에 딱 올리면 좀 굉장히 버벅거리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개 콘텐츠 넘긴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더 쉬워지는 건 이런 것이 적당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륙을 해서 물론 뭐 한 시속 300km, 400km 되면 이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서도 그 비행기가 최고 속도는 내지는 못하죠. 꾸준히 달리다가 비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뭐 500, 600, 700km, 800km 하다가 보면 완전히 그 정상 고도에 올라와서는 보통 900km, 1000km까지 달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명언 영어 해설 방송을 하면서 보면 이러한 문장들을 제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다루기는 쉽지 않은데 한참 지나다 보면 그래도 또 소화가 되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예는 또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느끼실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고속으로는 못 달리죠. 그리고 설령 고속도로 안에 들어가서도 바로 달리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90km, 100km 달리다가 좀 달리다 보면 110km까지 또 달리죠. 또 음악도 틀고 그 달리는 속도에 익숙해지다 보면 120 달리죠. 그러다가 음악도 더 크게 듣고 또 아주 집까지 또 빨리 가고 싶고 그러면 140km, 60km 이렇게 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딱 되지는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능률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영어에 아직 익숙지 않으시면 초기 단계라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자동차의 속도나 비행기의 속도처럼 여러분들도 좀 저랑 같이 달리시다 보면 최고 속도를 내시는 거에 무리가 없으신 점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명언 영어에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해설을 시작했을 때 아니면 준비를 했을 때 현재보다는 준비가 덜 되어 있었었죠. 그런데 많은 시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이렇게 원문을 찾아내는 것도 제가 조금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해석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좀 노하우가 생긴다. 그렇게 시간이 쌓여서 1만 시간이 지났을 때 저도 명언영어 해설 내지 작가로서 그 아포리스트로서 좀 더 잘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거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그 연습생 시절을 거치는 건 실제로 무대에 섰을 때 그 필요한 내공만큼이 쌓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생 생활을 하는 건 거죠. 그거는 뭐 운동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딱 스타트업을 해서 바로 막 고수익 내는 그런 경우는 쉽지는 않죠. 내공이 많이 쌓여야 그게 되는 건 거죠. 우리가 흔히 빌 게이츠 세계 최고 재벌의 경우에도 그 멜컴 글래드월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보면 그 집 가까이에 있던 대학교 전산실에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오늘에 이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사실 지금의 윈도우즈 이전에 도스 시절에 프로그래밍이 좀 더 단순했고 바로 전 단계에는 펀치카드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랬었죠. 뭐 포트란 이런 언어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그렇듯이 또 비틀즈도 세계적인 그룹 밴드가 되기 전에는 동네 술집에서 계속 이렇게 무대에 섰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1만 시간 이상 쌓였을 때 그 내공으로 정상에 우뚝 선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자면 거기에 행운까지 맞이해주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내공의 시간과 또 행운의 시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잘 오고 있는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낭만적인 우리 오스카 와일드 얘기 마저 보겠습니다. He must have a truly romantic nature, for he weeps when there is nothing at all to weep about. 울 일이 전혀 없을 때에도 울다니 그는 참 감성적인 본성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he must have, 그는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죠. A truly romantic nature, 천성, 본성 이런 거요. 명사, romantic, 형용사죠. romance, 로망스 이런 유럽 언어의 어원을 갖는 romantic nature, 형용사, truly, 정말로 이런 거가 부사, 형용사, 명사. 단일 단어 부사나 형용사는 이렇게 앞에 올 수 있죠. 물론 부사는 따로 다니기도 하지만요. 형용사는 앞에 오는데 부사절들은 또 이렇게 혼자 또 일을 꾸미죠. for 왜냐하면 he weeps 그가 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시 부사절 속 안에 더 하나가 들어가 있죠. when there is nothing at all 전혀 at all 모든 면에서 nothing일 때 전혀 없을 때. 그런데 뭐가요? nothing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부사절 내에 부사절 속에 또 있네요. to weep about 뭔가 건덕지로서 울만한 것이 nothing 울만한 것이 nothing인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울다니 우는 걸로 보아하니 울기 때문에 그는 확실히 낭만적인 성격임에 천성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기에 전혀 어려움 없으시죠? He must have a truly romantic nature, for he weeps when there is nothing at all to weep about. 울긴 울되 그 건덕지를 갖다가 about으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것 보시고요. nothing 이런 부정어의 애롤이 늘 같이 다닐 수 있는 점도 유념해서 보시죠. 모든 면에서 전혀 이런 정도로 not at all 거기에 그런 대명사까지 어우러진 nothing이 와 있는 거 보시고 not something하고 at all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다 붙어버리는 nothing at all 모든 면에서 전혀 없는 그런 성격인 거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